상하이의 이런 但如今随着裁员失业潮冲击， 중국이 왜냐? 일단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고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리고 있어요. 잘리고 있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사람들이 놀기 시작하잖아? 근데 그 와중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때? 일하는 사람들은 연봉이 깎이고 있어요. 연봉도 많이 깎이는 데는 50%까지 깎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도 없고 하니까 이제 집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집 있는 사람들은. 근데 집을 파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돈이 없으니까 집 사는 사람도 없어. 그럼 급한 사람들은 가격 내려야겠지. 더 내리는 거야. 한국도 진짜 경제가 한번 십창 나야 돼 아주. 市场逆转，越来越多的人陷入卖不掉房、无人接盘的困境。 그러니까 다 같이 가격을 내리니까 아무도 우ren제판 이걸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한국은 왜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많은 거야? 야 진짜 한국은 여러분들 제가 욕해도 이해해 주세요. 전 무주택자에다가 저는 뭐 진짜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한국은 왜 이렇게 집값을 올려도 받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야? 호구 새끼들이야? 아니면 그냥 한국에는 그냥 돈 많은 새끼들이 많은 거야? 뭡니까 도대체? 야 여러분들 저 연봉 억 이하로 안 떨어진 지 한 7, 8년 됐거든? 그런데 나도 막 미친듯이 많이 벌진 않지만 많이 버는 축에 속하잖아. 근데 나도 집이 없는데 야 일반 직장인들은 어쩌라는 거야 그런데?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아니 진짜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하긴 진짜 요즘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보면 일단 다 집 있지 외제차 있지 그 다음에 진짜 내 주위에도 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 내가 제일 못 살아. 내가 제일 못 살아 진짜. 아니 누가 힘든 거야 도대체. 힘든 사람들 어디 있는데. 웃긴 거는 내 주위에 직장인들이 꽤 있어요. 직장인들이 있는데 진짜 그치 그건 부모님 잘 만나서 그런 거야. 직장인이야 월급 2, 300 하는 직장인들 내 주위에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 서울에 아파트 있다? 심지어 두 채가 있어. 연봉은 내가 훨씬 세지. 심지어 같이 이렇게 모이잖아. 그럼 내가 술 사고 밥 사요. 근데 실질 자산을 따져보잖아. 걔네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안 살라고. 야 니들이 사. 난 집도 없어. 씨들아. 2주택자 나 이제 집 있는 사람한테 밥 안 살 거예요. 나 이제 결심했어. 유주택자다 나한테 밥 사라고 하지 마, 이 새끼. 어떤 자리든 오늘 내가 낼게. 잠깐만. 유주택자들 손 들어. 니들은 다 더치페이 해. 다 돈 내. 나만 집 없어? 왜 이렇게 다들 집이 있는 거야? 이것도 뉴스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上海豪宅也沦落到了让人意想不到的境地。 지금 상하이의 비싼 집들도 이제 말 그대로 하오자이라고 해요. 상하이 하오자이. 하오자이가 뭐냐? 그냥 호화 주택을 얘기하는 거야. 호화 아파트. 比跳水还迅猛的是上海房价。 그러니까 다이빙 하는 것보다 상하이 집값 떨어지는 게 더 빠르대. 푸동 고진방 하오자의 빠오디의 72%. 여러분들 푸동이에요. 여러분들 상하이 푸동 중심지야. 여기 집값이 72%가 빠졌대. 이런 집이 219평이면 약 70평이야. 한국으로 따지면 70평짜리 집이 원래 32억이었는데 219平原价 지금 10억이래. 야 32억짜리가 지금 10억 됐대. 1600万现二次降价，仅需503，自带景观阳台，直面黄浦江与陆家嘴3件套。 이거 10억. 잠깐만. 이 집이 10억이라고? 야 이거 진짜 탐난다. 너무 탐난다 이거. 야 이 뷰 10억이면 이건 너무 탐나는데. 客厅270度全景落地窗，民用水电煤物业费仅2元，层高7米买一层送一层，还附赠7米跑道阳台，整栋纯。 베란다가 무슨 베란다도 넓고 그냥 복층이고 一户刷卡到层，精装 진짜 이거 뭐 뷰가 全配5房4卫格局。某外 5房4卫방 5개 화장실 4개 外企总裁面临巨额债务，为了填补窟窿，虹口北外滩豪宅复式暴跌%。 그러니까 이 집은 왜 이렇게 급하게 싸게 팔렸냐면 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어떤 그 회사의 CEO였나 봐. 사장이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물론 사업하다가 잘못되면 급전이 필요할 수 있죠, 그죠?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바로 팔렸다는데, 이 부동산 아저씨, 이 아저씨 얘기도 들어보자. 20年从最初的普遍2000块一个平方，见到了2023年可以看到什么20万一个平方。 상하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그 얘기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상하이는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품이 빠지는 거래. 지금 원래는 엄청 싼 가격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격은 20배가 올랐는데 也就是说整整涨了100倍。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옛날부터 따지면 좀 더 옛날이겠죠. 그죠? 상하이 집값이 더 떠오르지 않는 상황? 옛날부터 따지면 지금 이거 상하이 집값은 거의 100배가 올랐다. 那么2025年到2023年这段时间呢，
房价开始走下坡路。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집값이 빠지기 시작했다. 目前呢，已经回到了17年、18年的 지금 상하이 집값은 2017년, 2018년 그때의 가격 수준으로 돌아왔다. 价格。那也就是说，目前从20万见顶的这么一个水平，现在我们可以看到普遍才往下走。那么目前周边 그러니까 이제 거의 6천만 원에 한 평, 평당 6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집값이 한국 평수로 얘기한 겁니다. 的二手房，特别是今年3月份砸盘的，4月份把房子卖掉的，5月份又卖掉的，今天来到了10月份，什么样概念都很开心，逃顶怎么逃掉了？那么现在底在哪里呢？不是说全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는 이미 올해 초부터 2월달 그때부터 막 이렇게 이제 자반하는 사람이 있었대. 자반이 뭐냐? 그냥 말 그대로 패닉셀. 그때부터 이제 서로 가격 경쟁을 하면서 이제 내가 먼저 팔아야지. 근데 지금 심지어 그때도 패닉셀이었는데 연초에 판 사람들은 그나마 지금 낫대. 그나마 지금 웃을 수 있대. 왜냐? 지금은 더 패닉셀을 해가지고 가격이 더 떨어졌거든. 지금 그런 상황. 2010년에서 2016년? 여러분들 2010년에 상하이에서 집을 샀잖아요. 그때는 상하이 집값이 서울보다 더 쌀 때야. 근데 2010년에 그게 상하이에서 사든 서울에서 사든 그건 지금 다 마음 편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만약에 집을 사. 지금도 만약에 집을 사고 향후 20년 후가 된다면 물론 그 20년 사이에 집값이 어떤 풍파를 겪을지는 몰라. 하지만 지금 집을 사고 20년 후에 본다면 그때도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그건 확실해. 만약에 지금 서울 아파트를 사잖아요. 근데 20년 후에 마음이 불편하다. 지금보다 서울 아파트가 더 빠졌다. 그러면 그때는 한국이 망했을 때예요. 그때는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고. 자, 이 아저씨 얘기도 들어봅시다. 이 아저씨도 부동산 인플루언서 같은데. 全国房价跌不跌50%的问题，我告诉你，因为绝大多数的房子今后是根本卖不出去的问题，好吧？ 지금은 상하이 집값이 50% 빠지냐 안 빠지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니다. 이후로 상하이 부동산 문제는 이게 팔리냐 안 팔리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몇 프로 떨어졌던 간에 안 팔리면 안 팔리는 거다. 好吧，根本卖不出去。我再次重 지금 아예 그냥 팔리지가 않는 시장이다. 复一遍，现在不知道很多人房子挂出来，1年来看的人都没有。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내놓고 뭐 1년 동안 집을 내놨는데 지금 내놓은 가격으로는 1년 동안 와서 보는 사람도 없다. 就是你这几年买房的人，你现在卖的这全是赔钱的。 요 몇 년 안에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집 판다 그거 다 손실 보고 파는 거다. 北京、上海整体都回到2016年了。 지금 베이징이랑 상하이가 2016년으로 돌아갔다. 同志们，这是不是相当于你其他城市，只要你基本上2016年买的房子，你现在挂出来卖，其实你都是赔的。 그렇게 따지면 와 이제 이 말이 진짜 정확한 것 같아. 베이징이랑 상하이가 지금 2016년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도시들은 2016년에 산 집이라도 지금 팔면 그거 다 손해보고 파는 거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베이징이랑 상하이가 집값 방어의 마지막 도시였어. 근데 그게 방어가 안 된다? 그건 뭐 말 끝난 거지 뭐. 자, 이 사례도 한번 봅시다. 卖不掉，卖不掉，还是卖不掉。房 작년에 380만, 와, 今年降到 280만了, 还卖不掉. 그러니까 작년에는 7억이었대. 근데 올해 4억까지 낮췄는데도 안 팔린대. 房东刚刚上门，挂牌即卖。房东从浙江平湖自驾车到上海，帮自己的儿子卖房子，一天都没有住过。是房东 이것도 새 집이야. 하루도 안 살아본 집인데 이거는 아빠가 자기 아들 집 팔아주려고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花掉380 7억에 산 집. 万买进的，装修花掉35万。 7억에 집 샀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한데 7천만 원 썼고 现在一口价180 지금 3억 6천에 팔겠대. 万卖出。 지금 3억 6천에 팔겠다는데도 안 팔린대요. 7억 7천 들어간 집을. 야, 저거는 살만한데? 근데 작년에도 내가 상하이 집값을 여러분들 아직 기억나요? 작년에도 내가 상하이 집값 얼마까지 빠졌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그건 너무 오버한다. 과장이 좀 심하네. 대륙남 중국에서 유학했는지 그런지 허풍이 좀 심하네. 지금 더 빠졌다니까.
지금 더 빠졌어. 허풍은 뭐 허풍이야. 야, 지금 중국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중국 친구들한테 야, 지금 서울 집값 30평대 중국 평수로 따지면 그게 이제 한 100제곱미터 되는 거야. 110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 30평대가 내 중국말로 现在首尔110平的房子就这一个月之内它涨了他们200万. 내가 이걸 중국 친구들한테 얘기하잖아. 중국 친구들이 나한테 얘기할 거야. 와, 씨, 허풍 치지 말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있어. 야, 30평대 아파트가 어떻게 씨 한 달 만에 3억 4억이 올라. 허풍 치지 마. 지금 중국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서울 집값 요 2달 안에 3, 4억 올랐어요. 그게 더 허풍 같아. 요즘 30평대 아파트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가격으로 연락을 하잖아. 계좌를 안 준대. 거기서 1억 더 올려버린대. 这么涨年轻人怎么办? 年轻人他妈저 새끼 중국 사람인가? 약 올리나?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한국의 청년들은 어떡하냐? 한국 청년은 뭐 어떻게 정부를 뒤집어 엎어버리든가 해야지. 야, 아파트 1000채씩 가지고 있는 새끼들 뭐 하는 새끼들이야 도대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무슨 뭐 2천 개인가? 집을 2000채를 가지고 있대. 뭐 하는 새끼야?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네팔 사태 못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야, 이제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고 이제 죽을 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네팔 사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으면 싸워보고 죽는 거지. 지금 정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짜. 지금 반정부 시위가 대한민국의 인파가 얼마나 많은지 그 뉴스에만 안 나와. 전 세계적으로 다 보도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야. 그런데도 지금 정부 눈 감고 있지. 에이씨. 자, 요런 기사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특히 상하이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한 번도 안 살아본 집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도는 거고, 그리고 어떤 집은 아예 그냥 공실로 남아있는 그런 아파트 자체들이 되게 많대요. 요 기사도 한번 봅시다. 空着的，不过这边也是，全是空着。 자, 여기 이런 아파트들 이게 다 이제 호화주택이잖아. 现在的房价真的是一 다 비어있대. 이 아저씨 얘기도 들어보자. 天不如一天，就我身后宝华盛世宝华盛世. 2月份 야, 이거 상하이 산다는 사람 누구야? 宝华盛世 이거 알아봐봐. 105平的房子刚 105평이면 딱 30평대예요. 要240，现在真的真 245만. 방금 245만 yuan에 거래됐대. 한돈으로 5억이야. 整一个零头没了，就这个价，房东说了，价钱还能谈，真的，想都不敢想。房子我们是舍不得。房东说了，这要240，现在真的整整一个零头没了，就这个价，房东说了，价钱还能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방금 요 아파트가 요거 30평대거든. 한돈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보니까 5억에 방금 거래가 됐대. 근데 5억에 거래가 안 돼도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 해도 집주인들은 상의할 수 있대. 상의해볼 수 있대. 想都不敢想。房子我们是舍 요거 봅시다. 不得，没想到现在的市场是这样的啊！其实真的是亏得太厉害了。我们这个房子是高区的江景房，在客厅就能看到陆家嘴3件套，全民户型采光通透，每个房间都是全景落地窗，赠送了70平观江露台，吹吹风，看看江景，别提有多舒服了。当初快800万买的，现在 800만 원에 샀대. 16억에 샀거든. 16억에 샀는데 지금 325만 yuan이래. 7억 5천에 판대. 别提有多舒服了。 当初快800万买的， 이거 16억에 사서 现在325万， 지금 325만. 지금 7억 5천에 내놓는데. 이거 어디야 이거? 是一个你别提有多是全景落地窗，看到陆家嘴，真的是亏得太厉害了。我们这个房子是高区的江景 高区的江景房. 高区라는데高区가 어디야? 房，在客厅就能看到 陆家嘴,陆家嘴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기 동방명주 보이고 저게 다 보이는 이 지역이래요. 이 지역이면 동방명주 맞은편인 거 아니야? 자꾸 내 방송에서 이거 가짜 같다, 뻥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실제로 찾아가 보라니까. 동방명주 맞은편 이쪽이네. 그러면 여기가 동방명주, 동방명주, 여기가 루자주이 아니야. 루자주이 이 뷰가 보이려면 이 앞이네. 이 앞에 난징동루, 시제 이쪽으로 가서 집 한번 알아봐요. 샤오난문 이쪽에. 물론 뭐 이런 SNS에는 좀 극단적으로 많이 떨어진 예들을 내놨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얼추 비슷하게 떨어진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이런 뷰에 아까 무슨 뭐 16억인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뷰가 보이는 여기가 이제 상하이 최고 뷰예요. 최고 뷰야. 그러니까 최고의 한강 뷰를 자랑하는 곳이거든. 근데 이 앞에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근데 20억이 15억으로 빠져도 그거 엄청 많이 빠진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살만 하잖아. 내가 만약에 상하이에 사는 사람이었다. 난 샀다. 난 무조건 샀다. 이거 와 씨. 이거 한강 뷰랑 차원이 달라요.
근데 저 가격이 나온다? 살만해요. 진짜 살만해. 근데 만약에 실거주라면 내가 저 뷰를 보면서 살 거야. 나 이 뷰를 보면서 즐기면서 살 거야. 그러면 살만한데 난 저거 사놓고 나중에 오르기 기다려야지 투자로 간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마세요. 작년에도 야 이거면 바다가 아니야? 야 사야지. 야 올해 지하로 들어왔어. 지금 지하 10층이야.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现在35万卖。就现在上海这房价真的成了大笑话。 지금 상하이 집값이 거의 뭐 장난이 됐다. 再这么跌下去，多少人的家底都会被掏空。 이렇게 빠지면 많은 가정들이 무너질 거다. 就说19年那会儿花了500万买房 19년도에 10억 주고 산 집들 的人，现在也就值个300万。 지금 6억밖에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다니까요, 여러분. 10억 주고 산 집이 6억으로 됐어. 근데 여러분들 봐봐. 그 10억 주고 집 살 때 5억 자기 돈에다가 5억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해봐. 지금 그 5억 대출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아직 4억 얼마 남았겠지. 근데 집값이 6억이야. 돌아버립니다, 진짜. 银行反正稳赚不赔，人家才不管你难不难。现在到处都有人在说上海房价还得再跌个2-3年，可咱们 아직 전문가들은 상하이 집값 2-3년은 더 빠질 거래. 아직도 덜 빠졌대. 普通老百姓真能扛得住这2-3年吗？要是 진짜 여기서 2-3년 더 빠지면 일반 서민들은 이거 진짜 버틸 수 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再这么跌下去，多少家庭都得毁了。 이렇게 떨어지면 아주 많은 가정들이 파탄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上海郊区的松江，来看看这边的大平层房价是如何从3年前的2万3一平，到如今最低已经跌破了1万。这个很普通。 와, 1제곱미터당 거의 뭐 500 했는데 지금 200까지 떨어졌대. 1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1,500 하던 게 지금 평당 600 된 거지. 老小区曾经在 이건 이제 옛날 집, 구축. 2022年的时候被卖到了单价超过10万一平的价格，如今才 10만 2평이면 한국 돈으로 한 평당 6천이네. 이거 뭐야? 뭐 중심지야? 평당 6천에 팔렸대. 仅仅过了3年，这里的房价已经跌去了接近2/3那么。 근데 여기 집값 지금 3분의 2 깎였대요. 3분의 2가 날아갔대. 아니,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여기 집값이 뭐 10억이었다. 지금 3분의 2가 날아갔대요. 지금 3-4억 하는 거지. 夸张了，这个下跌的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幅度在上海滩上也是极其罕见的。对，跌得最厉害的。周边地区再怎么跌， 신축도 빠지는데 구축 당연히 빠지겠죠. 都没有这个小区那么夸张，就是。对，它这条基本上是腰斩。基本上。 그러니까 진짜 지금 여기 주민들 인터뷰하고 있잖아. 그 얘기 제가 해줬죠. 옛날에는 집값 빠졌다 했을 때, 작년에 집값 빠졌다 했을 때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많이 빠진 데가 야오잔. 허리에서 꺾였다. 허리에서 꺾였다. 야오잔. 이게 뭐냐? 50%란 뜻이에요. 50% 날아갔다. 50% 떨어졌다. 그 다음에 좀 덜 빠졌다. 슝잔. 가슴에서 꺾였다. 이건 그냥 한 20-30% 날아간 거야. 지금 무슨 얘기 나오고 있는지 알아요? 치잔. 무릎에서 꺾였다고. 이거 7-80% 날아간 거야. 지금 중국에선 상하이 집값 치잔 나오고 있습니다. 치잔. 근데 진짜 이 정도까지 빠지면 살만할 것 같은데. 진짜 상하이에 사시는 분들,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SNS에 올라온 자료들 그리고 뉴스들 보고 지금 상하이 집값이 많이 빠졌다고 느끼는 거잖아. 상하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 내 유튜브 보는 사람 많잖아.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 상하이 실제 집값들 어느 정도 빠졌는지 좀 알려줘요. 그리고 최신 데이터로 알려주세요. 요즘 더 빠졌대. 10월 들어와서 국경절에 더 빠졌대요. 이 아저씨 얘기 들어보자. 你这200万的房子现在卖100万呢？因为这房子本来就只值100万。 지금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왜 4억짜리 집이 지금 2억에 팔리는지 아세요? 왜냐면 이 집은 원래 2억밖에 안 했어요. 之前的200万不过是市场泡沫和 그 전에 2억 더 붙어서 4억에 팔린 거는 그거는 거품이었어요. 不对称炒作出来的虚价。 그거는 그냥 그 세력들이 만들어낸 가격이고 이제 그 거품들이 빠지면서 정상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潮水退了，忽悠不动了，价格自然就回归它本来的样子。上海楼市真实的情况。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지금 서울의 집값도 세력들이 지금 다 사가지고 계속 띄우고 있고 그런 띄워놓은 상황에서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하잖아. 그런 패닉 바잉 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마지막으로 그래 다 넘기고 이제 쫙 빼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집값 그래도 아직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올랐어요. 야, 마포가 이제 평당 7-8천 1억을 볼라 그래. 마포 원래 평당 4-5천이었어. 그리고 지금 반포 한강벨트 평당 2억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2억! 몇 달
달 전까지만 해도 1억 7천, 1억 5천이었는데 지금 2억이 넘어갔어.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원베일리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원베일리가 그래. 그리고 마포는 여러분들 마포는요. 마포는 그냥 옛날에 그냥 강북에서 여기 강남 쪽으로 건너올 때 마포는 그냥 짝마하 항구였고 그땐 여기 마포 쪽에 그냥 흙이었고 그냥 배 동동배 거기 서고 마포 쪽 아무것도 없었던 그게 마포인데 지금 마포가 1억을 바라본다니까 이건 말이 됩니까? 마포 쓰레기 매립지였어 마포가. 마포에 발전소 있고 마포에 공기 안 좋았고 마포 안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마포가 1억을 본다니까 마포가. 여러분들 저도 마포 살아요. 전 마포 주민입니다. 그리고 저도 집을 마포에서 사고 싶어 하는데 지금 마포가 말이 안 돼. 이 말이 돼? 자, 또 다른 아저씨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이 아저씨 뭐 하는 아저씨지? 표정이 굉장히 억울한데? 国庆期间带客户看房子，售楼部人都没有。 국경절에 손님들 데리고 집 보려고 했었는데 你们可以看一下， 사람이 없대. 집 보는 사람이 없대. 整个售楼部 여기가 이제 그 분양처인가 봐. 그 아파트 판매처 하는 사람이 없대.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대. 没人。没人。国际消费价好在哪里了？开发商都扛不住了，都开始打折。 지금 개발상들 그러니까 아파트 개발자들도 더 이상 못 버텨가지고 집 분양가 자체를 세일해서 팔고 있대. 분양가 자체를. 10年来，今年是房价跌得最惨的。 10년 중에서 올해가 제일 암울한 한 해다. 집값이 제일 많이 빠진 한 해다. 一年，今年的国庆是10几年来成交量最低的一年。 올해의 국경절이 10몇 년 동안 있어서 거래가 제일 적었던 국경절이다. 惨的一年，往后面的话。 我估计还会持续下去. 더 빠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뉴스, 이런 관련된 부동산 뉴스들, SNS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이런 얘기를 중국에 엄청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사도 났어. 근데 기사에서는 지금 상하이 집값이 전체적으로 20% 빠졌다, 30% 빠졌다 요 정도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야오잔, 허리에서 꺾인 애들도 있고 치잔, 무릎에서 꺾인 애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미친 듯이 오른다. 여러분들 서울은 안 빠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영끌을 해가지고 막 대출 이빠이 받고 막 신용 대출까지 다 받아가지고 집을 사. 안 빠질까? 계속 오른다? 절대 안 빠진다고? 계속 올라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이라도 사지. 그럼 오르는 보장이 있다면 서울은 계속 우상향이다. 절대 빠질 일이 없다. 그럴 보장이 있으면 당연히 사야지. 그건 뭐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진짜 안 빠질까? 진짜 지금 저런 상하이 부동산 시장처럼 한번 안 올까요? 아니 대한민국이 동력이 없어. 지금 중국한테 산업들 다 털렸지. 대한민국 지금 내세울 산업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은 다들 오른다는 생각으로 사요. 집 사는 사람이 빠진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없어. 빠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을 안 사지. 계속 보고 있지. 나 같은 사람. 근데 보고 있었는데 계속 오르니까 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고 이제 마음이 바뀌어. 이런 사람들 많을걸? 근데 이제 또 두려운 거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사서 계속 오르면 솔직히 상관없어. 뭔 상관이야. 하지만 나중에 진짜 50%까지 확 꺾이지 않을까? 조정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큰 조정은 없을 거다. 조정이라 해봤자 뭐 10%? 10%도 많다. 5%? 근데 내가 사고 싶은 집은 점점 비싸지네. 아무튼 한국 서울 집값과 중국 상하이 집값의 비교였습니다. 부산으로 오셔서 부산 삼익비치 똥값입니다. 삼익비치 그거 재개발 핫이슈 단지 아니에요? 대형 평수에? 지금 평당 4천도 안 된다고요? 부산 4천이면 졸라 비싼 거지. 부산 4천이면 개 비싼 거지. 그 돈이면 좀 보태가지고 서울에 오겠다. 그런 데는 진짜 일단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든가 자가를 보유하고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 그런 데다 투자하는 거지. 나는 지금 실거주라니까. 내가 살라고 하는 거야. 나는 집 사가지고 한 10년 20년 안에는 팔 생각이 없어요. 나는 그냥 거기서 그냥 내 방송실, 내 방송 장비, 나 스튜디오 이런 거 다 세팅해놓고 리모델링 방송실로 다 세팅해놓고 난 거기서 이제 쭉 살 거야. 그런 집을 원하는 거예요. 서울은 평당 2억이잖아요. 서울 평당 아직 5천인데도 많습니다. 근데 그 5천짜리들이 1억을 찍으려 한다는 게 그게 좀 어이없는 거지. 좀 타협을 하시죠. 이제 타협한 게 마포예요. 전 원래 강남으로 가고 싶었어. 전 원래 강남 입성을 하고 싶었어요. 한 방에. 근데 강남이 너무 날아가니까 타협을 한 게 마포야.
용단성님 근데 이번에 마포가 상승률이 제일 높던데 그러니까 제가 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한 게 마포라 가지고 마포에서 그래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번 사보자 라고 마포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마포가 요번에 겁나 올랐잖아. 그래서 내가 욕하는 거예요. 쫙 갔습니다 아주. 딱 그거예요. 맞아. 강남 그쪽은 이제 규제 지역이잖아. 마포도 요번에 무슨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린대. 응? 그게 뭐지? 그 무슨 거래 제한 구역인가? 그 이름 뭐였더라? 마포랑 성동구 그쪽도 이제 묶어버린대. 토허제 이걸로 묶어버린대. 그래가지고 그거 묶어지기 전에 야 저거 묶어지면 저기도 못 사겠다 하고 사람들이 돈 싸가지고 와서 성동구랑 마포, 특히 마포에 미친듯이 샀어. 마포에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없어요. 30평대를 하도 사서 30평대가 없어.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그 아파트들 이 가격에 살게요 라고 연락 주잖아요. 계좌 안 줘요. 거기서 1억 더 추가해버려. 예를 들어서 뭐 30평대가 20억이 돼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20억이야. 네이버 부동산에서 봤어. 연락해 부동산에. 그래가 부동산에 요 집 좀 볼 수 있을까요? 보고 이제 사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쪽 이제 부동산 거기서 계좌를 안 줘. 계좌를 주고 내가 입금을 딱 해버리면 거기서 끝이야. 거기서 더 이상 못 바꿔요. 거기서 만약에 집주인이 저 이제 못 팔겠어요 이 가격에 이러면 거기서 한 2배인가 그렇게 물어줘야 돼. 입금하는 순간. 근데 계좌를 안 줘. 계좌를 안 주면서 이거 이 가격에 못 팔겠다. 20억 지금 너무 싸. 지금 시세 올랐어요. 21억. 되면 팔고 아니면 말고. 이제라 한다니까. 싸대기를 날려버릴 수도 없고. 집 가지고 있는 게 뭐 벼슬이야? 근데 대한민국이 그래. 맞아. 대한민국은 참 이 사회가 이상한 게 집을 가지고 있으면 벼슬이야. 결혼할 때도 봐봐. 이 사람이 인품, 이 사람 나온 대학, 연봉, 외모, 성격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후광이 나. 그게 요즘 결혼 시장이래. 1년 전에 사지 그랬어요. 1년 전에 안 산 걸 지금 많이 후회하죠. 근데 그건 지난 얘기 뭐 하루 더 해. 그건 어차피 내 거 아니었어. 그냥 그렇게 따지면 10년 전에 샀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20년 전에 샀어요. 내 갓난애기일 때 엄마한테 그때 강남 아파트 몇 천만 원 하는 거 4명이로 한 게 사노라 했어야지 그때. 그렇게 따지면 끝도 없지. 작년에 사지 그랬어. 이런 말 하지 마. 쓸모없는. 요번에 주식도 많이 올랐잖아. 삼성전자 5만 원대 사지 그랬어요. 개소리야 방구야 뭐야 그거.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한번 신명나게 떠들어봤네. 용남성님 좀만 기다리세요. 폭락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서울 집값은 폭락할 것 같지가 않아. 제 생각에도 서울 집값은 폭락이 올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 집값이 반토막 날 거라고. 서울 집값은 무조건 반토막 날 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반토막론을 외치던 사람들도 요즘 다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서울 집값 계속 오를 거다. 안 내려올 거다 이제. 하락론자들도 다 돌아섰어 지금. 서울 반토막 나면 지방은 초토화 된다고요? 근데 지방은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 지방이 서울 오르는 것만큼 오르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지방은 그냥 빠져봤자야. 지금도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니까 빠져봤자 더 이상 빠질 건 없는데. 서울 규제하면 돈들이 지방으로 가서 지방이 조금 오를 거라고 하네요. 근데 진짜 대한민국에 돈이 그렇게 많아? 와, 진짜 사람들 돈이 그렇게 많아? 이제 쓸 돈을 쓸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야? 서울에 이제 못 쓰게 하면 이제 지방으로 쓰고 그냥 돈 쓸 궁리만 하는. 돈이 휴직 조각이 되고 있어서 뭐라도 살려는 거라고요? 그렇겠지. 서울 집값은 일본 따라간다고? 근데 확실히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을 많이 따라가잖아. 경제적으로라든지 문화적으로라든지. 근데 집값은 이제 중국이 먼저 따라갔어. 한국이 따라갈까? 난 그게 궁금하다 이거야. 지방은 빠져도 서울은 절대 안 빠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하이랑 베이징이 그랬다니까. 지방은 엄청 빠지지만 상하이랑 베이징은 끝까지 방어할 거다. 지금 상하이 베이징이 지금 토막 나고 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